자, 31번 할 차례입니다. 인장에서. 옳은 것은 했고, 1번.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공동사용. 사무소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사무실을 공동 사용할 때 인장 등록을 어떻게 하죠? 각각 개별적으로 다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무소 구청장한테 등록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죠. 3번. 개업공인회사가 작성한 계약서나 확인설명서 등에는 등록된 인장을 써야 되고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7일 내 등록관청에 변경 등록해야 되겠다. 요거 정답. 4번. 개업공인회사가 중개업무에 사용할 인장은 반드시 업무보증을 설정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겠다. 인장 등록을 언제 하죠? 업무 개시 전. 보증 설정 전이 아니고 업무 개시 전. 5번. 개업공인회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안 쓰면 법위반이죠. 그렇지만 그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요거 틀린 거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32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회사는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을 갖다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거기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 그걸 등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소속공인회사는 개업공인회사가 고용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할 때 쓸 인장을 같이 등록할 수도 있다. 소공은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어요. 인장 등록을. 3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시장무소 구청장한테 등록해야 되겠다. 맞죠? 4번. 소속공인회사는 중개인이 사용하는 인장을 전자문서로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전자문서로 등록하는 거 되죠? 그 다음에 5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한답니다. 한다. 법인일 때는 가름한다. 가름. 이 말이 봐요. 근데 공인개공이나 부칙개공일 때는 가름한다. 이 말 오면 틀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이제는 쭉 넘어가셔서 36번 보시겠습니다. 자,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은 속하는 거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1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대행이다. 그러면 이게 주택이기만 하면 분양대행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그러면 규모가 큰 걸 의미하는데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 주택이나 상가에 들어가면 분양대행이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요거. 그 다음에 2번. 농업용 창고시설의 관리업이다. 관리업은 될 수가 있어요. 이 관리업이 관리대행업이니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관리대행을 할 수 있는 대상부동산은 역시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니까 농업용 창고시설은 아니죠. 그것 때문에 법인 업무가 안 되고. 3번. 중개업의 창업 준비 중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죠. 경영 컨설팅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그렇죠? 4번.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도매업이다. 도배업이다. 도배업이죠. 네. 자, 도배업은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배업체 소개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5번. 부동산 개발업이다 그랬어요. 개발업 자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건 여기서 1번이죠. 1번. 네. 답이 잘못됐네. 정답을 좀 고쳐 놓으시고 1번입니다. 1번.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 업무를 암기를 좀 해보면요. 14조계사 중이 관상을 보니까 큰 도시를
경영할 뿐인데 지금 현재는 경공매 업무를 하고 있다. 경공매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업이 뭐냐면 중개업. 그 다음에 관자가 관리 대행업. 이게 관리업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것은 뭐에 대한 관리 대행이냐면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그죠? 요게 이제 임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임대 관리 또 임대 관리업. 그죠? 임대업 자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임대 관리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자는요. 상담이고 요게 컨설팅이죠. 뭐에 대한 컨설팅이냐면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용에 대한 개발에 관한 거래할지 말지에 대한 컨설팅. 개발에 관한 상담이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거지 개발업 자체는 아니다. 나왔던 거죠. 도자는 뭐냐면 도배하고 뭐예요? 이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를 할 수 있다. 소개업이에요. 경영은 경영 컨설팅.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 제공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법인 업무입니까?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 그죠? 이때는 공인중개사하고 같은 말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그러면 X 이렇게 되죠.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개공. 분자는 뭐죠? 분양 대행. 분양 계약 체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해 준다. 분양 대행. 이렇게 되면 이것도 법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렇게. 근데 이때는 상업용 건축물하고 뭐죠? 주택. 두 가지에 대해서 분양 대행이 법인 업무. 자, 경공매 컨설팅은 알선과 대리가 있죠? 이것도 법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렇게. 요 7가지 업무만 할 수 있고 나머지 업무는 못한다. 매년 14조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는 대부업, 사채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등등등 못한다는 거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어기면 임등치 등록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7가지 업무 중에서 중개 활동에 들어간 건 뭡니까? 제일 위에 요것만 중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해주고 받은 돈이 복비가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만 법정 한도가 있죠. 법정 한도가 있으니까 많이 받았다 그러면 금쟁이로 걸리겠죠. 요게. 근데 요거 제일 위에 거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 밑에 6개는 중개가 아닌 것들이죠. 6개는. 그러니까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해주고 받은 돈은 복비가 아니어서 법정 상한선이 없어서 많이 받아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이 7가지 업무 중에서 대부분 모든 계공이 할 수 있는데 모든 계공이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제일 마지막 겁니다. 제일 마지막 요것은 부칙 계공이 못하게 되지요. 부칙 계공 빼고 나머지 공인 계공이나 그 다음에 법인 계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 거하고 끝에 거 2개가 특징이 있는 거죠. 요것만 중개다. 나머지 중개 아니고 여기까지. 요것은 부칙 계공 못한다. 자, 37번 보시겠습니다. OX 하십시오. 그런가요? 1번 기억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는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도 할 수 있다. 분양 대행은 상업용하고 주택에 대해서 분양 대행 할 수 있는 거니까 토지 못하죠? 니은번. 법인이 아닌 개공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일단 개발에 관한 상담은 여기 들어갑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 근데 이건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만 이것이 중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해주고 얼마를 받든 안 걸려요. 금쟁이가 안 되죠. 그런 뜻입니다. 합의된 보수를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니은번은 맞는 지문. 디귿번. 개업공인회사는 보조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11일.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 10일 이내. 리을번. 개업공인회사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인회사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그렇죠? 그때는 을은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기존 업자인 갑의 건물주가 아니고 누구의 승낙서가 필요합니까? 갑. 기존 업자 갑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사무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개공으로 등록돼 있고 개공은
이 사무실을 확보할 때 건물주가 A인데 A로부터 임대차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확보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임차했던 이 건물을 갑이랑 개공이 을입니까? 을이라는 사람이랑 이 사무실을 같이 쓰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여기다가 뭐예요? 신규 등록합니까 지금? 개설 등록. 이게 신규 등록이죠. 그럼 이 사람이 영업정지 기간 중일 때는 안 되겠지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 아닐 때는 신규 등록이 됩니다요. 그럼 신규 등록이 끝나면 이 사무실 공간은 갑이라는 개공과 을이라는 개공이 같이 쓰게 되죠. 요럴 때 신규 등록 신청을 을이 할 적에 말이에요. 이 사무실을 빌려서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을은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뭐나요? 무엇을 구비서류로 냅니까? 을은 실사죠. 이 자격증 있는 것은 알아보니까 그건 필요 없고 실무교 수료증 사본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죠. 요쪽 사무실 확보했다고 하는 그런 서류가 제출돼야 돼요. 그랬을 때는 여기 지금 보면 이쪽 사무실을 확보해서 요거 이용하려면 기존 업자인 갑에 뭐가 필요해요? 사용승낙서. 요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실사에다가 갑의 승낙서가 더 들어가는 거지 건물주의 승낙서가 들어갈 것은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 지문도 뭐 할 얘기는 많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시험 볼 때 또 방해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건 건물주가 아니고 기존 업자 갑에. 자, 그러면 1번이죠. 자, 넘어갑니다. 38번 가시겠습니다. 다음 법인인 기업공인회사가 경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기억번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은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거 맞죠? 네. 2번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이게 부동산 컨설팅인데 맞죠? 디귿번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 소개. 이사업체 소개에도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의뢰인한테 이사업체 소개시키는 거. 리얼번 개업공인회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이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까? 네. 이 경영자 나오면 경영 컨설팅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거. 개공. 됐습니다. 현재 여기 딱 보니까 다 맞죠? 자, 40번 가시겠습니다. 법인인 기업공인회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인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되지만 맞죠?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이게 특수법인이에요. 특수법인은 자 다시 한번 법인인 기업공인회사의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죠? 법인 개공의 등록 기준은 자, 실, 사, 5회조, 14만 요거 아니에요. 자격증 따야 되죠. 이 자격증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대표자 뺀 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이때는 임원사원 전원이 다 받으시고 자 사무실을 확보해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거나 아니면 뭐요? 협동조합일까 이렇게.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그 다음에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됩니다. 여기 1번 지문 나온 게 요거 아니에요 지금. 1번이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등록 기준 5가지는 특수법인, 딴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한테는 요 등록 기준은 적용됩니까?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의 끝에 보면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그러하지 않다. 그렇죠? 2번 법인의 업무 지역은 주된 사무소의 경우 전국으로 되며 뭐 그렇겠죠.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로 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광명시에 분사무소가 있으면 그 분사무소의 업무 지역은 광명시입니까? 아니요. 경기도입니까? 아니요. 전국입니다. 분사무소가 법인에 속하죠? 근데 법인의 업무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법인의 업무 지역, 활동 지역은 전국이죠. 지역적인 제한을 받는 것은 누굽니까? 지역적으로 활동 지역을 제한받는 개공은 누구예요?
부칙개공이에요. 응? 자, 제가 뭐 거의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강조해서 설명 안 드린 내용이죠. 부칙에 나와 있는 복덕방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네. 이분이 광명시에 사무실을 둔 부칙개공이다. 복덕방 할아버지. 그러면 이분은 자, 광명시에 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어요. 경기도. 그러니까 가깝지만 광명시에 있는 복덕방 할아버지가 건너편에 있는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는 중개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활동지역이 어떻게 제한을 받아요? 시도로. 경기도 것만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은. 다만 이제 이 부칙개공이 선진 제도인 거래정보망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는 경우는 정보망에 올라있는 물건 중에 자신의 업무 지역인 경기도를 벗어나는 지역에 있는 물건일지라도 아까 구로구 그런 물건일지라도 이 정보망이라는 선진 제도를 이용할 때는 예외적으로 중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시도 관할구역 내에 물건을 중개하는 게 원칙인데 정보망에 매물 등록된 물건은 예외적으로 업무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에 있는 물건일지라도 중개해 줄 수가 있어요. 누가요? 부칙개공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전국을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에서는 지금 부칙개공 얘기는 아니지만 분사무소 같은 건 어떻습니까? 법인에 속하고 법인은 활동지역이 전국입니다. 전국이 활동지역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복덕방 할아버지. 자, 3번. 사원 임원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고 만약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 사원이 있을 때는 2달의 여유 시간을 두고 2달 내에 안 자르면 어떻게 해요? 절등치 사유가 되죠. 근데 2개월 내에 그 사유를 해서 자르면 등록 취소 당하지는 않는다. 자, 고용인이 결격자일 때는 업무정지, 임원이 결격자일 때는 절등치. 근데 둘 다 2달은 참아주고 그렇게 되는 거. 그거 묻는 겁니다 지금. 3번은 그러니까 맞는 거죠. 4번 법인인 교육공인회사가 대표자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회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대표자 또는 책임자는 소공이랑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책임자니까. 원래 분사무소에서 한 건 했어. 또 법인에서 한 건 했어. 그러면 대표자나 책임자가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하는 겁니다. 법인일 때는 누구? 대표자. 분사무소일 때는 누구요? 책임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소공이 만약에 작성하고 막 그랬다면 소공이랑 뭐요? 같이 날인한다. 이런 뜻이고. 서명 및 날인이죠. 둘 다. 5번.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이거잖아 이거요. 이때는 대표자 빼고 3분의 1 이상이죠. 제외하고. 그래서 제산날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 이게 3자, 삿, 그 다음 날 1자. 3분의 1 이상. 제산날 이렇게. 5번은 맞는 거죠. 틀린 건 몇 번? 2번입니다. 자, 42번 가시겠습니다. 사무실에 걸어둬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한번 골라보십니다. 42번. 사무실에 걸어둘 게 아닌 거요. 부칙개공의 사무실입니다. 독특하네요. 연습삼아 풀어보십니다. 부칙개공은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부칙개공 같은 경우에 1번에 나와 있는 인감증명서를 걸어둔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런 거 걸어둘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실제 이제 현장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등록증이 있잖아요. 등록증 거기에 보면 오른쪽 귀퉁이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쓸 도장을 거기다 딱 찍어놔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인감증명서를 막 걸어놓고 그런 게 아니고 쓸 인장을 처음에 등록할 때 쓸 인장을 등록했으면 그건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 뭐 1번처럼 기억번처럼 인감증명서를 걸어놓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무실 가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일단 니은번 등록증 뭐요? 완봉. 부칙개공 등록증 있습니까? 네. 아 있어요. 자격증이 없다는 거지 등록증은 있는 거요. 네.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디귿번 중개 보수 및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 걸어두는 거 맞죠? 이것도 요율표. 예, 그 다음에 소공의 자격증 원봉. 이거 리얼본 걸어두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장님은 부칙 개공이지만 밑에 일하는 사람은 소공일 수 있잖아. 네. 그럼 소속 공인인계사의 자격증 원본은 걸어둬야 된다고. 그쵸? 예. 그 다음 미음번 보증 설정 증명하는 서류. 그죠? 네. 이것도 게시할 서류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게시할 서류 얘기할 때 등 보고 자요 게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증 원본, 분사보서라면 신고필증 원본. 자, 여기 나와 있는 보증 서류. 그 다음에 자는요? 자격증 원본이요. 이렇게. 자격증 원본. 요자는요? 요율표. 이렇게 됩니다. 요율표. 이렇게. 요율 및 한도표죠. 자, 그래서 한 개입니다. 한 개. 걸어둘 게 아닌 건 한 개. 그죠? 46번 가시겠습니다. 62페이지. 저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무릎이 아파서 저 정형외과에 갔다 왔는데 그 전에 그 큰 병원들이 많아서 그 큰 병원에 갔는데 가니까 막 무릎 사진을 찍더니만 막 그 연골 주사를 주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어. 연골 주사 아프게 맞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괜찮아진가 싶었는데 좀 있으니까 또 더 뻑뻑해지고 아파가지고 안 되겠어 싶어가지고 막 잘 못 걸을 때도 있고 그래서 옆에 다른 경영외과를 갔어요. 갔는데 가가지고 또 거기도 또 사진 찍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기서 연골 주사 맞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옆에 이제 경쟁 관계 있어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아니 연골이 쌩쌩한데 왜 연골 주사를 맞냐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되게 화가 나더라고. 연골 주사 비싼데 그것도 일부러 그랬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 갔던 병원에 갔을 때도 제가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그 간격이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연골 주사 맞는 것도 있고 하면서 맞아 보실라냐고 그래서 저는 맞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연골 주사 맞을 그런 게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왜 그걸 받았냐고 하면서 막 저를 나무라는데 참.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제 물리치료 같은 거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연골은 문제가 없고 이제 거기에 무슨 힘줄이나 아니면 뭐 근육 이런 데 이제 타박상이거나 찢어졌거나 아니면 인대가 문제가 있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 물리치료 받아보자고 하는데 그게 더 비싸. 9만 원이야. 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막 좀 아프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걸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병원이 있잖아요. 병원 갈 때 특히 이제 큰 병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군데 다녀보셔야 돼. 의사들 있잖아요. 잘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실력 없는 의사가 널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어떤 분은 수술해야 될 것도 아닌데 막 수술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해 하는 거지. 그거 사실은 손해배상 받을 일인데 그거 입증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약자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뭘 있다면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될 수 있으면 큰 병원 좀 잘한다는 병원으로 가야지 의대 나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저는 되게 많이 느껴요. 제가 태어나가지고 한 수술을 4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한 건 앞으로 제가 이제 하나씩 다 밝혀드릴게요. 근데 그때마다 느꼈던 게, 이게 막 예를 들어서 막 서울대병원의 의사가 이게 상담하고 얘기하는 거랑요. 그게 아니고 또 이상한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랑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수술하고 뭐라고 그러지? 그 후에 그 증상 좋아지는 것도 틀려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그것은 좀 돈이 들더라도 큰 병원 가고 유명하다는 의사한테 가서 해야지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다. 그냥 뭐 감기 이런 것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어느 정도 수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죠? 왜냐면 저희 안사람이 우리 아기 날 때 두 놈 다 수술해서 낳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큰애 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두 번째 아기 수술할 때는
아니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 애 낳을 때는 마취가 왜 이렇게 잘 되고 두 번째는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체질이 바뀌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니 들어갔는데 한참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왔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취가 안 돼가지고 몇 번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등에다 마취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거의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했는데 그게 마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했어. 근데 문제는 그것도 그거지만 애를 꺼낼 때 이제 이게 그 찢는 그 크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너무 적게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꺼내는데 애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막 집게로 벌리고 그다음에 애를 갖다 이 흡입기로 빼내니까 애가 나왔는데 머리가 2개예요. 진짜 그때는 웃음이 안 나왔어요. 애가 나왔는데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요, 이쪽에. 그래서 저는 경한가 이랬어요. 머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더 있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걸 빼내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얘기를 잘 안 해주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좀 있으면 빠져요. 그래. 그런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 담당 의사는 만나지도 않고 의사 위에 무슨 또 다른 사람이 있어. 가서 또 왜 그러냐고 자세히 얘기 좀 들어보자고 막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날 밤에 가가지고. 제가 근데 나중에 쭉 이제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추측한 데는 그 처음에 마취하는 의사도 초짜예요, 초짜. 그 병원이 작은 병원은 아니에요. 처음 하는 의사였다고 그러더라고. 그 변명이 그래. 두 번째, 수술하는 의사도 베테랑 의사가 한 게 아니고 초짜는 아닌데 경험이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것 때문에. 애기도 고생하고 산모도 고생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거기서 안 하지. 근데 우리가 압니까? 누가 하는지? 그냥 거기서 한갑다. 그 병원 이름은 유명해요. 유명하다고 그 의사가 다 유능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 보더라도 하여간 유명한데 선생님 누군지 물어보고 꼬치꼬치 물어보고 응?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놈이 둘째 놈이 나올 때 힘이 들어서 그런지 지금도 보면 머리가 그렇게 단단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박치기를 하잖아요. 와, 그냥 돌이에요, 돌. 아니 진짜 저 막 돌덩어리하고 막 머리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 애가 나오면서 얼마나 자기 이렇게 긴장하고 그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 머리를 끄집어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원래부터 돌이 아니고 나오는 과정에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막 스스로 긴장하고 하면서 이게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 지금도 보면 되게 단단하거든. 참, 그래서 자, 의사를 그냥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될 수 있으면 베테랑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제가 막 여러 건을 증언해 드릴 수도 있어요. 자, 46번입니다.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 A는 2달을 갖다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응? 그렇지. 요건 2달 쉴 때 무슨 신고를 할 의무가 없잖아. 과태료가 웬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2번. 개업공인중개사 B는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7개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6개월 초과해서 쉴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요. 그 다음에 그 후 나오죠. 6개월의 휴업 기간에 변경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6개월 더 쉬었다 이 말이야. 연장해서. 이것도 맞는 말, 그죠? 2번, 3번. 개업공인중개사 C는 질병에 의한 요양으로 10개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했다.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인정받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 D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서 20만 원 과태료 받았다. 폐업신고 안 하면 원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20만 원 받을 수도 있지 뭐. 6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5번. 개업공인중개사 E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했다. 맞습니까? 재개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죠? 네, 이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잘못된 건 1번이죠? 자, 47번. 옳은 것은 3개월 이하 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월 이하 그러면 신고 의무가 전혀 안 생기죠?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일 때 신고 의무가 있으니까.
이거 맞는 거. 2번. 휴표 신고는 직접 방문하는 거 이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안 돼, 이거. 전자문서 안 되죠.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만 됩니다. 등록증 첨부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3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중소속 금지 때문이죠.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따로 휴업할 수 있지요. 분사무소만 따로 휴업이 가능합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등록관청에다가 폐업신고해야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요 사망했을 때는 그냥 절등치 사유만 됐지. 요거 폐업신고 사유는 아닌 거. 1번이 맞는 거죠. 49번 보시겠습니다. OX 안 한 겁니다. 기억번은요.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못하는 거. 네, X지. 니은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그죠? 동그라미. 자, 디귿번. 취약을 이유로 휴업코자 휴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6개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 가능하죠?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고. 리을번.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다 미리 신고하는 겁니다. 휴업신고나 재개나 변경신고는. 이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네요. 변경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하지 않습니다. 미음번. 휴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만료 후 중개업에 재개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재개신고 안 했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죠? 재개신고 안 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응? 왜 멈춰버렸죠? 갑자기? 재개신고 안 하면 뭐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 그러면 틀리다고. 벌금은 무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과태료. 벌금은 형벌에 들어갑니다. 셉니다. 자, 틀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되는 것은 자, 니은번 있고 디귿번 있고 리을번. 니은, 디귿, 리을. 세 개가 동그라미죠? 네. 네. 자, 51번 가시겠습니다. 간판을 철거해야 될 경우가 아닌 것은 간판을 철거하는 사유가 몇 가지입니까? 처리, 배치 이렇게. 요게 처리 등에 붙어있는 패치를 갖다가 지체 없이 떼어라. 처리 등에 붙어있는 패치를 갖다가 지체 없이 철거해라. 떼어라. 응? 요게 이제 철거해야 될 사유인데 이전 신고죠. 그 다음에 폐업 신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이렇게 세 가지죠. 그러니까 51번에서 가만히 보면 간판을 철거해야 될 경우 아닌 것은 했는데 1번, 그 다음에 2번, 3번까지는 칠판에 쓴 거. 4번을 보면 사무소 명칭을 표시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 쓸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그런 문자가 들어가게 쓸 걸 그렇게 안 썼단 말이에요. 잘못된 간판이네. 그러면 철거명령. 철거명령을 받고도 자진 철거 안 하면 대치pen까지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철거해야 될 경우가 맞습니다. 4번도. 그렇지만 5번 휴업신고는 어떻습니까? 없죠. 자, 업무 정지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영업정지 당했을 때는 철거해야 될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휴업신고도 5번도 마찬가지고. 자, 52번 문제요. 풀어보십니다. 52번.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될 경우는 기억번, 디귿번, 리을번 3개죠? 네. 넘어갑니다. 66페이지 가시면 1번 갑니다. 1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을 정해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가 틀렸죠? 네. 권장사항에 불과해요. 2번.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그게 일반이죠. 요게 정답. 3번.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말로도 할 수 있죠. 말. 4번.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에 필요적 기사항이 몇 가지입니까? 일반 중개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일반인들은 수준이 위험하다. 예정금액.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한 중개보수. 그 다음에 준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위치하고 규모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3번에서는, 4번에서는 준수해야 될 사항. 요것을 적자고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없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네. 4번. 없다고 했었잖아, 끝에. 네, 그래서 X.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정보 공개 의무가 없지요. 네, 그래서 5번도 틀린 거. 자, 이번에요.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중개상물의 위치와 규모를 기재해야 된다. 요 위가 뭐예요? 위치하고 규모죠. 자, 2번. 일반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따른다. 맞죠? 자, 참고로 알아두실 게 전속 중개계약도 딴 말이 없으면 유효기간이 3개월. 일반 중개계약도 서식에 따르면 딴 얘기가 없으면 유효기간은 똑같이 3개월입니다. 3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아니요. 보존기간 몇 년? 없어요. 전속 중개계약서가 3년인 거고. 4번.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해 볼 수 있다. 이거 맞는 거고. 5번. 국장은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해 볼 수 있다. 누가요? 국장이. 그죠? 자, 이번에 4번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 A는 매도 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고 B의 요청에 의해서 중개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을 5개월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보는 어떻게 해요? 비밀로 해줄 거.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거죠? 가능하죠. 예. 이러면 공개하면 안 됩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 C는 중개 의뢰인 D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했고 그 일반 중개계약서에 예정 가격에 대한 보수를 기재했다. 일반 중개계약서를 쓸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거기에는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 보수도 뭐예요? 기재하게 돼 있죠? 그거 적었다. 잘한 거지 뭐. 자, 3번.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 E에게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했다. 자, 전속중개계약서 안 쓰거나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죠? 네. 누가 때려요?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 이하인데 관청에서 그때그때 재량에 따라서 한 달 때릴 수도 있고 3개월 때릴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3달을 때렸다는 거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당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겠다. 요건 맞죠? 전속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3년.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를 갖다가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까? 예정금액은 필수적인 공개 대상이요. 그러나 공시지가는 아니지. 이게 임대차니까 그렇습니다. 임대차 같은 경우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5번 틀린 거네요. 자, 넘어가셔서 8번 문제 정답을 골라보십니다. 8번. 정보 공개할 내용이 아닌 것은 그죠? 정보 공개할 내용 우리가 암기할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소벽씨라는 사람이 연근을 입에 물고 환장하는 것을 보고
권공이 예찬하더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인, 지임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용도 5번이요 5번. 나온 지문 중에 5번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벽, 도배 상태. 이건 없는 것 같은데? 몇 번에 있어요? 3번. 3번에 있네? 있고. 그 다음에 시는요? 각종 시설의 상태죠? 네. 이거 있는 것 같은데? 2번? 1번. 각종 시설의 뭐요? 상태. 연자가 뭐죠?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그 다음에 시장, 학교 등과의 뭐요? 근접성. 2번요? 입지 조건. 화는요? 환경 조건. 그죠? 그거 2번이네요. 예,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그 다음에 공짜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인데 공법상 규제상. 요건 예정가입니다. 근데 정보 공개할 내용에서 주의할 곳이 두 군데 있죠? 인자는요?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공시지가를 공개하는데 임대차라면 공시지가를 갖다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적 사항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것은 이제 정보 공개할 내용이고 확인 설명 사항도 여기 똑같죠. 확인 설명 사항에 이쪽 다른 건 뭐냐면 박수 취조, 그죠? 자, 확인 설명 사항에서 주의할 것 두 군데. 수가 뭐죠?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취조가 뭐죠? 취득 관련 조세. 그러니까 정보 공개할 내용, 이렇게 정보 공개할 내용과 관련해서는 요 복비나 취득 관련 조세가 없죠. 이게 정답이 몇 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4번. 조세에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조세는 정보 공개할 내용이 아니고 뭐요? 설명사항. 설명사항. 자, 9번 풀어보시고 9번. 자, 기억분인 벽이요. 니은문은 인자인데 인적사항은 공개하라고요, 말라고요? 하지 말 거. 그러니까 이것은 니은문 아니야, 공개할 내용이. 디귿번은 뭐예요? 연계성, 리을번은 뭐예요? 시설의 상태. 공개할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답은 뭐예요? 니은번 빼고인데? 4번. 자, 10번입니다. OX하십시오. 이렇게. 1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한 표준서식에 중개계약서를 써야 된다. 권장사항이라니까요.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자, 니은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이렇게. 3년 그러면 안 돼요. 3개월이요. 디귿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개업공인회사는 당해계약서를 얼마간 보존? 3년간 보존. 기억번 빼고 밑에 두 개는 맞는 거죠? XO 1번이죠? 자, 12번 가시겠습니다.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설명은 그랬습니다. 1번.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소유권은 권리관계니까 공개해야지. 다만 인적사항만 공개 안 하는 거지. 2번.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공개하면 안 된다. 틀렸어. 임대차라면 공시지가를 갖다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요. 자, 그 다음에 3번. 예정금액은 3번.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시험하는 거야 지금 완전히. 공개해서는 안 된다. 4번. 예정금액은 공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맞아요. 맞죠 이건? 네. 공개해야 되죠? 네. 임대차는요? 공개해야 돼 그래도. 응? 예정가는 임대차도 공개하는 겁니다. 예정가 요거잖아. 요거 예정가. 임대차도 공개, 매매도 공개. 네. 5번. 의뢰인이 물건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을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시험 하는 거라니까? 공개해서는 뭐요? 안 된다. 자, 13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걸 몽땅 고르시오. 기억번. 특정한 개업공인회사를 정해서 그 개업공인회사에 한해서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
전속 중개 계약. 자, 니은번. 당사자가 약정이 없으면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은 3개월로 한다. 아니, 3개월 아닌데. 6개월 아닌데. 3개월. 디귿번. 개업 공인인사는 의뢰인에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겠다.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 맞죠? 네. 리얼번.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 내에 다른 개업 공인회사에게 해당 중개사물의 중개를 의뢰해갖고 거래한 중개 의뢰인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회사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이게 다른 업소를 통해서 거래가 된 경우죠. 위약금 100%. 다른이라고 우리가 암기했었죠. 다른 개업 공인회사한테 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팔린 경우. 원래 의뢰받았던, 전속으로 의뢰받았던 개공은 위약금을 갖다가 우리 의뢰인한테 물으라고 할 수가 있다. 그 얘기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니은번 빼고 다 맞죠? 4번이네. 자, 14번입니다. OX 하세요. 기억권. 개업 공인회사가 임대차를 갖다가 위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사물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이 된다. 아까 한번 나왔었네, 이거. 예정 금액은 필수적 공개 대상이 되는 건 맞아요. 임대차일지라도. 그러나 공시가는 아니지. 자, 니은번. 개업 공인회사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전속일 때는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 선택사항 맞죠? 원래는 이제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서식에 나와 있는데 니은번에서 7일 이내에 공개하라는 얘기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맞는 겁니다. 디귿번. 개업 공인회사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서명 또는 날인이지. 요건 X네. 그렇죠? 그래서 XOX. XOX. 3번이죠? 자, 마지막 15번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1번. 개업 공인인사와 의뢰인은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1년 할 수도 있죠. 3년 할 수도 있죠. 10일 할 수도 있고. 근데 약정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3개월 이렇게 되고요. 2번. 개업 공인인사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몇 년간 보존해라? 3년. 요거 안 지키면 업무정지. 3번.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해 왔을 때는 어떡하죠?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걸 또 공개해버리고 막 그러면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이 돼서 임등치가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좀 세요. 4번.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공개한 거죠. 의뢰인에게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겠다. 공개했다고 알려주는 것은 어떻게? 지체 없이. 그리고 뭘로 해야 돼요? 문서. 5번. 중개 의뢰인이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했을 때 중개 의뢰인은 중개보수의 50%를 개공한테 지불해야 되겠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는 비용을 갖다 지불할 의무가 있죠. 근데 그 비용은 상한선이 있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 실제 지불한 비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개보수의 50%를 무조건 비용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고 범위 내. 범위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5번. 5번도 기출 지문입니다. 5번도. 이건 대비해 주시고. 됐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풀어본 문제만 푸시고 그 밖의 문제는 일체 푸시면 안 됩니다. 한 문제도 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꼭 풀어봐요. 또 집에 가서. 도대체 어떤 문제를 풀지 말라고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또 풀어보시는데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수업 시간에 푼 문제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문제만 반복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자, 5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